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오늘부터 발송배정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출제되었던 전기 회로이론, 전자기학, 이 전기기기 이 세 분야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원리와 이론, 그다음에 실제 출제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회로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좀 하겠고요. 이 회로 이론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여러 분야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공진과 관련된 문제, 또 두 번째는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 또 세 번째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의 문제, 네 번째는 태분한 밀만의 정리 등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로 이론의 1주제로 공진에 관련된 내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전체 3강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자, 1강에는 전기회로와 공진의 정의 및 종류, 2강에는 공진시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구하기, 마지막 3강에는 공진시의 특수조건 구하기,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전체 공진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지난 50회에서부터 최근까지 쭉 분류를 해보니까 건축전기는 약 8문항, 발송배전은 7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1강에 관련된 공진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는 발송배전 기술사가 약 3문항, 그 다음에 건축전기가 5문항, 2강에 관련된 공진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구하기는 발송배전 기술사가 2문항, 건축전기가 3문항이 출제되었고, 공진시의 특수조건 구하기 관련해서는 발송배전 기술사 분야에서만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강 전기회로에서의 공진의 정의,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특징, 이런 것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다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제1강 전기회로에서의 공진의 정의, 종류, 이제 특징, 이런 내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먼저 과거 기출문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116회 1기호시를 보니까 RLC 회로에서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10점짜리로 한번 출제가 되었었네요. 자, 130회 2교시 보니까 역시 RLC 회로의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25점짜리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는 111회 1교시 해서 교류에서의 공진에 대해 설명하라. 그래서 정의, 직렬공진, 병렬공진,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70일에 좀 꽤 지난 얘기인데, 공진 주파수를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주어지고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제 발송배전에서 80회 3교시로 보니까, 자, 다음과 같은 교류 회로가 병렬 공진일 때 이 회로의 병렬 공진 시의 합성 임피던스, 공진 주파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29회 1기호시를 보니까 역시 RLC 직렬 회로에서의 공진의 정의, 조건, 그 다음에 전압 확대율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128회 1교시에는 실제 계산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흐르는 전류가 최대일 때 L과 C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고 소비 전력은 얼마냐, 이걸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였고, 자, 103회 1교시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죠. 22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공진 주파수 및 공진시의 전류를 구하고 직렬공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가 1교시에 나왔었습니다. 예, 이제 공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는 116회 1교시에 RLC 회로에서 직렬공진과
병렬 공진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풀이하면서 정의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의죠. 자, 어느 부분에서의 전압 또는 전류가 특정 주파수 부분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 자, 그때 이런 회로를 공진회로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공진회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RLC 이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직렬 공진이겠고, 그 다음에 RLC가 각각 다 병렬로 되어 있든지 RL과 C가 병렬로 되어 있든지, 자,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병렬 공진 회로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직렬 공진 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정의죠. 자, 회로가 순저항으로 전원과 전류의 위상이 같고 리액턴스 값은 0이고 따라서 임피던스는 저항과 같은 회로로 전류는 최대가 되는 회로, 이게 바로 직렬 공진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그림을 간단히 보면, 자, 직렬 공진 회로는 자, 교류 전원이 인가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콘덴서하고 인덕턴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이 L에는 약간의 저항이 존재하니까 이 저항을 표현해주면 이렇게 CLR, 이것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 R이라고 하는 것은 순저항이 될 것이고, C하고 L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L과 C에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공진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즉 R 플러스 J의 XL 그 다음에 마이너스 XC라고 하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있으면 이 임피던스 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 무효분이 제로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공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때의 공진을 만들어내는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 이게 바로 이제 공진 전류 내지는 R에 공급되는 저항 전류 또는 뭐 부하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교류 전압을 인가한 후에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전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직류가 됐으니까 C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 또 여기에 R에 걸리는 전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C에 걸리는 전압은 VC, L에 걸리는 전압은 VL, R에 걸리는 전압은 VR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즉 R에 의한 전압은 I에 대한 R,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L의 I, 그 다음에 C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의 I, 이렇게 해서 R 플러스 JX에 공급되는 전류 I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크기와 위상각을 구하게 되면 결국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요 임피던스의 크기, 임피던스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분과 무효분의 크기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전체 제곱을 제곱권을 씌워지면 임피던스가 될 것이고, 임피던스 크기에 대한 전압의 크기, 이게 바로 이제 전류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임피던스 각을 얘기하겠죠. 임피던스 각을 얘기하니까 유효분분의 무효분의 크기, 이게 이제 위상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압은 전류보다 임피던스가 세타만큼 앞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류의 임피던스의 크기가 곱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압은 전류의 임피던스의 크기로 커졌고, 그 다음에 이 전압은 예를 들어서 R이 제로라고 합시다. R이 제로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압은 J의 X 곱하기 I가 되니까 결국 I 값에 대해서 90도가 앞서 있는 것이죠. 90도가 앞서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저항, 즉 유효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 임피던스의
각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전류에 얼마만큼 앞서게 되느냐 또는 얼마만큼 뒤지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X값이 지금 L과 C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XL 값이 XC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체가 지상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선다 이렇게 될 것이고 XL과 XC 값이 이렇게 XC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진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임피던스에 의한 크기와 임피던스에 의한 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무여분 자체가 제로다. 무여분 자체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전압은 당연히 I에 대한 R배만큼 되는 것이니까 크기만 어떻게 돼? 예, 크기만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주파수가 이제 변화하죠. 이제 주파수가 변화하면 결국 오메가 L, 그다음 오메가 C분의 L, 즉 XL과 XC 값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자, 변화하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값이 더해 보니까 제로가 되는 경우, 이 제로가 되는 경우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무여분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여분이 없어지는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 뭘로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주파수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주파수.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로 정리해 보아야 되니까 결국 무여분이 없어지게 되면 전류값은 R분의 V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그때 위상은 어떻게 됐어요? 위상은 아크탄젠트 R분의 X 값인데 X 값 자체가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돼? 위상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결국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고 그래서 X 값이 없어지니까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그때 전류는 얼마가 돼? 최대가 되는 이러한 회로, 이것이 바로 이제 직렬 공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흐르는 전류 값은 공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 R분의 V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R분의 V 값이 결국 어떻게 이 회로를 흐르게 되겠죠. 전체 회로가 흐르게 됩니다. 즉 여기서 공진을 만들어내는 XL 값과 XC 값이 서로 같게 되어서 여기서의 임피던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둘의 합은 임피던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각각 별도로 보게 되면 L에 걸리는 VL의 전압, C에 걸리는 V의 C값의 전압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VC 값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VC 값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흐르는 전류가 R분의 V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R분의 V에 마이너스 J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C 즉 2파이 공진을 만들어주는 주파수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J의 R분의 V 그 다음에 2파이 F0인데 이 F0 즉 공진 주파수는 얼마가 돼요? 2파이의 루트 LC분의 1 전체 여기에 대해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약분이. 자, 그 다음에 C하고 루트 C분의 1 하나씩 약분되니까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루트의 L분의 C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번분수 형태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J의 R분의 V 그 다음에 루트 C분의 L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당초에 이 C에 걸리는 전압 자체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흐르는 전류에 대한 루트 C분의 L 값의 배수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결국 C는 회로에서 매우 작은 값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루트 C분의 L 값은 어떻게 돼? 매우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C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큰 전압이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L에 걸리는 전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L에 걸리는 전압은 VL이 될 것인데 역시 R분의 V라고 하는 전류에다가 J의 오메가 L 값이 곱해지면 될 것이고 R분의 V에 그 다음에 J의 2파이 F0L 그 공진 주파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R분의 V에 앞에 J를 빼주고 그러면 2파이 그 다음에 2파이에 루트 LC분의 1에 곱하기 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2파이 나눠주고 루트 L분의 L이니까 여기도 결국 어떻게 돼요? 분모는 루트 C, 분자는 루트 L. 그래서 결국 J의 R분의 V의 루트의 C분의 L 값이 되겠죠. 이렇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원래의 전류값에 대한 루트 C분의 L배가 곱해지는 것이다. 역시 여기도 C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루트 C분의 L 값은 어떻게 돼요? 매우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VC 값은 마이너스 J의 R분의 V의 루트 C분의 L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L에 걸리는 VL 값은 플러스 J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제로가 되겠지만 이 각각은 어떻게 돼요? 각각은 매우 큰 전압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직렬 공진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전압 확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R에 걸리는 전압에 비해서 얼마만큼 커지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걸 전압 확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이제 이 X하고 주파수하고의 관계, 즉 각 주파수와 X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메가 L은 그냥 쭉 비례 관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XC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반비례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 두 개, 즉 XL과 XC의 합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중간에 이 두 개 합이 제로가 되는 그 크기가 바로 이 공진 주파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진 주파수보다 주파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XL 값이 더 커지는 것이고, 공진 주파수보다 작은 주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C 값이 더 커져서 결국은 이제 C 값이 커진다는 얘기 자체는 이 진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XL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점 지상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직렬 공진이 될 것이고, 자, 이제 병렬 공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병렬 공진은 지금 L에도 약간의 R의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R과 L을 하나의 직렬로, 그다음 RL 회로 자체하고 C하고 어떻게 돼? 이렇게 병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병렬 공진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는 뭘까요? 자, 병렬 공진은 자, 서셉턴스의 크기를 0으로 해서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0으로 하게 되고,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이런 회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자, 서셉턴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즉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플러스 서셉턴스가 되니까 이때의 X값, 이 X값 자체를 우리가 서셉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 병렬 공진시키면 이 무효분에 해당되는 값이 제로가 되는 거다. 무효분에 해당되는 값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 값이 존재하니까 이 컨덕턴스의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그러면 저항은 매우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전류의 크기를 최소로 하는 회로, 이 회로를 병렬 공진 회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런 이제 그림과 같은 병렬 공진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교류전압 V가 인가됐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L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하고 C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하게 되면 IL과 IC는 어떻게 전체 전류 I가 되겠죠. 자, 그래서 IL과 IC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서 IL은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V, IC는 J 오메가 C V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합이 될 것이고, 자, 두 개의 합이 되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V, 그 다음에 J 오메가 C V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여기서 밑에 요거 먼저 어떻게 돼? 유리화를 시켜줍니다. 유리화를 시켜주면 R-J 오메가 L을 위아래로 곱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요 값이 나오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전체 제곱에 R-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됩니다. R의 제곱 오메가 L의 제곱에 R, 그 다음에
제1을 먼저 빼면 오메가 C,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 뒤로 나오죠. 이렇게 두 부분 나와서 결국 뭡니까? 이게 실수, 이게 허수가 된다. 자, 그런데 기본 포맷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류 I는 어떤 거 곱하기 V가 되니까 결국 I는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 그러니까 V 앞에 있는 요 값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드미턴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어드미턴스. 자, 어드미턴스니까 얘는 컨덕턴스가 될 것이고 얘는 서셉턴스가 되는 거죠. 서셉턴스. 그래서 이 서셉턴스 자체가 제로다. 즉 상기 그림에서 B가 제로일 때, 서셉턴스가 제로일 때 인가전압과 전전류가 동상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G 플러스 JB에서 B가 제로가 되니까 전류하고 전압이 동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얘는 이 전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압의 컨덕턴스의 배수, 그죠? 컨덕턴스의 크기가 곱해지는 것이니까 결국 전류는 전압의 컨덕턴스 배수, 이래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동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진 각 주파수를 구해보면 요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오메가 C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전체 제곱분의 오메가 L 요 값이 제로가 돼야 되죠. 그 제로가 되면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C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돼서 여기에 먼저 오메가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고 R의 제곱을 넘겨주면 C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L의 제곱 나왔고 R의 제곱 넘겨버리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L의 제곱을 먼저 나눠준 겁니다. L의 제곱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만 남고 이렇게 식 정리되면 여기 이제 L 하나씩 없어지고 그 다음에 L의 제곱분의 R의 제곱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오메가로 구하면 제곱근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근 씌워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저항값이 작다면, 이 저항값이 작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인덕턴스, 즉 X값에도 인덕턴스 코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 성분이 있는 거죠. 그 저항 성분을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저항이 매우 작다면 이렇게 된 거죠. 매우 작다면 여기서 제로값이 되겠죠. 제로값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F라고 하는 것은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결국 이 값은 아까 직렬 공진해서의 주파수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C에 흐르는 전류하고 전전류하고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전전류는 여기서 구했던 요 값이 될 건데, 요 값이 됐는데 일단 공진이 되었으니까 요 값은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고 요 값만 남는데 여기서 R 자체는 매우 작다고 했으니까 R과 오메가 L의 제곱에 비교를 해보면 이건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분자에 있는 R 값은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그 다음에 곱하기 V, 이게 바로 전전류 I가 되죠. 그러면 전전류 분의 IC 값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전전류 I는 오메가 L 전체의 제곱분의 R 곱하기 V가 될 것이고, 이때 I의 C에 흐르는 전류 IC는 어떻게 됩니까? J의 오메가 C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V 하나씩 약분되고 그 다음에 J가 될 것이고 오메가 L의 제곱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의 3승 그 다음에 L의 제곱 곱하기 C 분모는 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J의 R분의 1의 오메가가 뭐예요?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오메가의 3승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LC분의 1 하나 있고 루트에 LC분의 1 이렇게, 이게 바로 오메가의 3승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L의 제곱에 C가 곱해지니까 여기 이제 C 하나 L 하나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L하고 루트 L하고 L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J의 R분의 1 곱하기 루트의 C분의 L 이렇게 값이 되는 거죠. 즉 이 전체 전류에 대한
C에 흐르는 전류 자체는 R분의 1 값에 대해서 어떻게 돼? 루트 C분의 L 값. 이제 역시 C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매우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병렬 공진하게 되면은 L이나 C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매우 커지죠. 그래서 병렬 공진은 전류 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자체 크기를 전류 확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직렬 공진에서는 전압 확대, 병렬 공진에서는 전류 확대. 요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회로에서의 공진에 대해 설명하라. 정의, 직렬, 병렬, 공진 주파수. 요건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있고요. 또 RLC 회로에서 직렬 공진, 병렬 공진을 설명하라. 이것도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공진 주파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RLC가 직렬이죠. 예, 그러면 직렬이었을 때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돼? 예, 2파이의 루트 LC분의 1.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L은 뭐예요? 단위가 그냥 헬리고 C는 패럿입니다. 패럿. 그래서 여기 주어진 대로 패럿이 단위니까 10 곱하기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L은 그냥 3만 대입하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공진주파수는 약 29.06이 나온다. 80회 3교시 발승배전 기술사 문제입니다. 자, 요런 병렬 공진 회로가 주어졌습니다. 이 회로에서의 합성 임피던스와 공진 주파수를 구하라. 자, 기본적으로 L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 이 두 개를 어떻게 합해서 전전류를 구해줘야 합니다. 아까 어드미턴스를 구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L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E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유리화 시키는 거죠. 유리화 시키게 되면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을 위아래로 곱해줄 것이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최종적으로 이런 유효분과 무효분을 분류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에 의한 전류는 전압이 서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J오메가 C, 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전류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전전류는 L에 흐르는 전류하고 C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되겠다. 그러면 L에 흐르는 전류는 요 값이고 C에 흐르는 전류는 요 값이니까 두 개 서로 더하면 요 값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이 만약에 공진이다라고 하면 어떤 값만 존재하냐면 이렇게 유효분만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유효분만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I의 임피던스분의 E 형태가 된 거죠. 임피던스분의 E. 그래서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 자, 여기서 이제 공진 주파수를 구하면 결국 어때요? 요 무효분이, 요쪽 무효분이 제로가 돼야 돼. 그래서 오메가 C 마이너스 R의 제곱, 오메가 R의 전체 제곱분의 오메가 L. 요 값이 얼마가 돼? 이 값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역시 뭐 오메가 약분시켜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C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여기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을 놔두고 L의 제곱을 나눠준 거죠. 나눠주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곱근 씌워지고, 거기에 공진 주파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만약 여기도 R 값이 XL 값보다 매우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값이 제로가 되겠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역시 얘도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03회 1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설비 기술사에서. 자, R과 L과 C 값을 주어지고, 자, 이제 직렬 공진이라고 했고, 다음 220V의 전압을 인가하면 공진 주파수가 얼마가 되고, 공진 시 전류, 그다음에 직렬 공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공진 주파수는 바로 그냥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니까 여기 각각 값을 집어내주면 바로 15.915Hz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해질 거고, 이 공진되었을 때의 전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L과 C에 의해서
무효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유효분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유효분에 대한 저항이 22옴, 전압 가해준 전압이 220V니까 바로 얼마로? 이렇게 10A로 바로 정리가 되겠고, 네, 이제 직렬 공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효분이 없어지니까 회로의 전류값이 최도가 되고, 당연히 임피던스 값도 최소가 되겠죠. 예, R 플러스 JX가 임피던스인데 무효분이 제로가 되니까 실효분만 남고 결국 어떻게 돼? 임피던스 값이 가장 적게 된다 이런 말이고,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L과 C에서의 전압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L 소자에서 얼마만큼 전압이 확대되는가 한번 보면, L에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JXL 이렇게 되니까 흐르는 전류가 지금 10A, 그 다음에 XL은 2πFL이니까 2π의 공진주파수 L값 곱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 1000V가 걸리는 거야. 지금 220V로 가해줬는데 L에 걸리는 전압은 1000V가 걸리더라. 물론 이제 플러스 J로 이제 1000V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C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10A에다가 마이너스 JXC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에 2πF C분의 1 나오니까 그대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00V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로 자체에서 L과 C에 걸리는 전압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제로가 되지만 L 자체에 1000V가 걸리고 C에 마이너스 J로 1000V. 역시 절대값으로 따지면 1000V가 걸리는 것이죠. 자, 이거를 가지고 전압 확대율을 구해보면 L에 대한 전압 확대율은 뭐냐면 이 R에 대한 전압 분의 L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따지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45.5배. 역시 Q도 C에 걸리는 전압 확대도 45.5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확대율을 QLQC라고 해서 서로 곱하면 VR분의 VL, VR분의 VC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확대율 Q를 구할 때는, 간단하게 구할 때는 R분의 1의 루트 C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분의 1의 루트 C분의 1을 넣으면 R은 22, 그 다음에 C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L 10 넣으면 역시 어떻게? 역시 45.5배로 나온다. 그래서 이 직렬 공진에서는 전압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129회에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인데, 자, 여기도 나온 게 뭡니까? 직렬 공진의 정의 및 조건, 그 다음에 직렬 공진의 전압 확대율.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8에 1교시 보면 R은 5, L 0.1이고, 그 다음에 C값 다 주어졌고 100V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가 최대다. 흐르는 전류가 최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공진되었다. 이런 얘기는 거죠. 공진되어서 무효분이 없어지니까 유효분만 존재하고, 그래서 임피던스가 가장 작은 상태. 그러니까 전류가 가장 큰 상태가 되겠고, 이때 L과 C에 걸리는 어떻게 돼? 전압이 구해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전압이 확대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때 전압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때 소비 전력은 얼마냐? 이걸 계산해 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L과 C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 보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공진을 만들어주는 주파수가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56.45Hz가 나왔고, 자, 이게 이제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그러면 전체 전류 I에 JωL을 곱해주니까 얼마? 1127V가 나왔고, C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J에 1127V가 나왔다. 그래서 두 개는 결국 합이 되지만 결과로 어떻게 돼?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은 증폭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공진되었을 때 R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공진되었을 때 L에 걸리는 전압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예, 11.3배. 그래서 역시 Q도 역시 R분의 1의 루트 C분의 1을 구하면 11.3배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결국 뭘로만 구하면 됩니까? 저항 R에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I제곱의 R,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20A가 되니까 20의 제곱 곱하기 5, 그래서 2kV가 되더라.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히 문제를 풀어봤는데 처음 공부를 하시면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직렬 공진에서의 공진의 특성,
그러면 전압이 확대되고 병렬 공진에서의 특성, 그러면 전류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공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